어제 이제 예비 경선 합동 토론회가 네, 있었거든요. 네, 네. 일단 관련해서 새 후보, 주요 새 후보의 그 관련 영상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그 안락한 공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보입니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칩니다. 양극화의 그늘이 보입니다.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십니까? 말로만 친명이면 뭐 합니까?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 아니면 뭡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그 새 후보의 이거 연설 주요 장면 저희가 좀 봤는데 아니 왜 두 네. 후보는 없어요? 아, 두 후보요? 넣어야죠 예. 같이 동등하게. 두 후보는 제가 의견을 따로 이제 구두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민주당에 있는 그 전당대 입후보하신 당대표 후보들하고 혹시 좀 교분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냥 전화 한 통화 정도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전화 한 통화 정도는 다들 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벌써 한편으로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여당이기도 하고 또 국가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될 어떤 중요한 시기이고 내란의 어떤 청산 과정에 있고 또 대통령 이제 1년 남짓 이렇게 된 마당에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주고 또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할 건가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네. 좀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서로 뭐 갉아먹기 위한 어떤 지금 당권 선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아하, 갉아먹기 선거가 되고 있다. 저렇게 해서 누가 된들 얼마나 힘을 받겠냐. 그리고 국민들의 보는 시선도 계속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국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만 좀 높아지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다. 네. 그럼 똑같은 사람인 거 아니냐. 국민인가 뭐가 달라. 이런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어떤 큰 어쨌든 저는 문제면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뢰를 좀 획득하고 또 국민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금의 어느 구사도 아름답지가 너무 않아요. 충분히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각에 맞고 또 네. 귀에 들릴 만한 언어로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한 어쨌든 그걸 언어를 쓰다거나, 사용함으로 네.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만 늘려놓는 어떤 이런 과정이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박송 기자 어제 합동 연설에 좀 어떤 장면을 좀 주요하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부분에서 좀 포인트로 둘 만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명청대전 언급을 하면서 다시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표현이 강해졌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친청 쪽에서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유리하다라고 판을 본다면은 왜 이렇게 좀 조급해 보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히려 강한 조급한 표현을 모습이 쓰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1위 후보라면 그냥 지키는 그림으로 가고 좀 안정되게 가고 공격도 덜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 조급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친명계 쪽에 물어봤더니 이 전략이 그 정원호 전 후보를 좀 반면교사 삼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원호를 반면교사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정원호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피겠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지키기 전략을 썼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1등이라 가지고 몸살이고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이런 식으로 선거에 대응을 했던 게 되게 실패의 요인이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역량으로 돌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개파 정치 비판을 합니다. 개파 정치 비판. 네, 근데 이 개파 정치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나온 현안이랑 좀 연결해서 친명계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을
그 당대표랑 엮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 맞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청래 전 대표 쪽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네. 뭐 생일 태어난 투표 지침. 월 네. 가지고 이제 누구누구 나눠서 표를 좀 나눠서 하자 뭐 이렇게도 나오고 반대로 김민석 의원 쪽도 찾아보면 그런 게시물들은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막 네 글자를 붙여가지고 뭐 김민석 총리하고 누구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김민석 의원은 이걸 완전히 이런 것들을 개파 정치로 본다는 거예요. 같이 뽑는 이렇게 거. 하는 것 자체가 매칭해가지고 러닝메이트처럼 하는 것 자체가 개파 정치다. 네, 그래서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쪽을 비판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덩달아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랑 같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그 친명계 쪽 최고위원들은 뭐냐 그 게시물에 그렇죠. 네. 그거는 김민석 전 총리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붙여서 했을 때 후보가 도움받을 게 첫 번째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신념상으로도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다.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합동 연설회에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또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김대중을 공격했던 이재명을 공격하고 노무현을 흔들듯 분열을 부추기는 거짓 평론에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한 발언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음에 대해 가지고 정청래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비겁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우리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비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어려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네. 선거에 일부 개입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 좀 세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했지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좀 비판을 하거나 좀 더 개혁적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보건대는 전체의 의미가 오히려 희색돼 버리고 전체 의미가 희석되고 그리고 선거에 어쨌든 간에 개입하는 양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 저런 얘기를 뭐 지금 시기에 뭐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될 때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끝나고도 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네. 굳이 그랬어야 될까라는 정도의 저는 생각을 실제 좀 해보게 아니, 이 됐습니다.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그 패친들 중에도 진보당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런 분 중에 일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여러 가지 그 언행들이 무렵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012년에 그 통합진보당 시절에 여러 가지 유시민 작가가 주장했던 뭐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사후적 반출을 하면서 뭐가 유시민 작가의 그런 태도 자체가 그때도 당권파를 향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등장을 해서 사실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도 통합진보당에 계셨었으니까. 예, 뭐 그때 아픔이 많았죠. 뭐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때도 결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문제 제기를 받거나 했던 당사자들은 아무런 혐의가 없어졌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오히려 드러나는 어떤 결과가 있기도 했고 또 합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이 빚을 이제 뭐 참여당에 가져온 것도 있고 했는데 네. 마무리 정리 안 하는 바람에 그거 정리한다고 뭐 아직까지도 빚으로 두고 정리하고 있는데 좀 이런 뭐 아픔들이 상당히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강하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제될 거는 좀 절제되면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그리고 됩니다. 저희가 일주일마다 뵙니다만은 김종대 의원도 또 거명이 되었어요. 그 행간에. 네. 글쎄 뭐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딱히 제 발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한 건 아니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은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순환 논법이라고나 할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쭉 흘러오는 역사를 저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유 작가 말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집권 1년 차가 지났으면 이제 심판의 정치는 끝났다. 이제는 축적의 정치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무슨 선거 한 번, 정권 교체 한 번으로 개혁이 완결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건 긴 과정이다. 그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길게 보고 가는 게 개혁인데 그게 축적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정치는 당장 답을 내놔야 되는 거고 네. 아니 내란을 청산하고 이렇게 빛의 혁명으로 집권을 했으면 개혁의 서사가 빛나게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정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겪어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집권하고 욕먹었어요. 한 정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배신자라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막 분당도 했어요. 열린우리당 같이. 짜게지기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마치 지금이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선거 이후에 어떤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정변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소 뭐라고나 할까. 이 정치를 심판의 논리로만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축적의 논리로 보고 이 다음 정권까지도 개혁은 계속되는 거다. 네. 근데 그 어떤 일관성과 활력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유튜브 댓글만 봐도 그런 어떤 금방 뭔가 개혁의 환타지 서사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걸로 기대하는 맹신적인 맞아요. 댓글들이 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정치 지도자는 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어제 정청래 대표가 MBC 나와가지고 아니 보안 수사권 그거 다 하기로 했는데 요전에 의총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파악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 대표가 모르면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듣고 있다가 아니 저런 황당한 얘기를 안 해? 해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민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5월달에 입장 전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아서 다 줬는데 미스테리야. 여태 보니까 더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 당대표 1, 2등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게 이 개혁은 글러먹은 거 아닌가?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법개혁의 한 조각에 불과한 걸 가지고 네. 이런 걸 가지고 쌓아 올리는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심판이 끝난다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완전히 죽을 둥 살둥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진짜 저는 사실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1년이에요. 보안 수사권 아까도 제가 논의가 말씀드렸지만 시작된 지가 예. 네. 아니 10월 2일이 닥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 그 귀성길에 라디오 귀경이 아니라 귀성길 귀성길에, 라디오에 검찰이 7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 그런데 추석 때보다 좀 2주 정도 빨랐어요. 그래서 와 박수를 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되겠구나. 근데 정부조직법 개편부터 살짝 패가 꼬이다가 대통령까지 다시 나서서 문안 조정 막 해서 통째로 날려버리고 막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정부조직법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빠르게 해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통과시켰어야 됐는데 그 안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적확하게 다들 말은 안 하고 함구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거 6개월 전에 통과시켰어야 됐는데 지금 늦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언제 할 거냐라고 하면 그래도 8월 5일 날 그 국회 끝나기 전까지는 해야 그전에는 되지 해야 않을까? 된다? 예. 그래서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아이 자꾸 날짜 묻지 말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정책의총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시 네. 반부터 이제 정책의총이 네. 시작이 되는데 오늘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렇겠죠 뭐. 예. 그래서 7월 말까지 끝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 장윤기 사건과 별건이고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로 마치 새롭게 밝혀낸 보안수사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묻힐 뻔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보안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검사들이 막 직접 가서 CCTV 뜯어내고 막 뭐 블랙박스 뜯어보고 이게 아니라 이거 가져오세요 저거 가져오세요 해서 사무실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되고 이것은 이미 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선거를 이유로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김민석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5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당에서 차일피일 미뤘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 선거용으로 남겨뒀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심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선이. 내가 보기엔 폭탄 돌리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어제 이제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박진감도 없고 유쾌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정치인은 또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열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축구 네. 보듯이 봐야 돼요. 정치인의 연설을. 근데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2시간 내내 박수 한 번이 없어요. 2시간 내내 누구 한 명에 대해서 지지 응원이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박수가 나오더라 보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누가 얘기를 하든 서로 지지 응원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경쟁하지만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모두가 하나 돼서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당을 좀 잘 이끌어 가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이 시청자들한테까지 전달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잘 가고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5분의 후보들이 서로 먼저 지지하고 응원하고 다독이고 서로 칭찬하고 네. 좋은 말하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싸워? 선거 때 그렇게 싸우더니 이 사람 또 싸우네? 피곤한 거예요. 진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유권자들이 정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입니다. 엄청나게 큰 당이에요. 책임감 그리고 있게. 다른 네. 거 다 떠나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누가 밀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밀겠습니까? 그러면 한 몸이 돼가지고 정부를 밀어야 되는 여당이 자기들끼리 서로 그 얼마나 된다고 그 권력을 쥐겠다고 싸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합심해서 우리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같이 갑시다. 저기 좋은 길이 있으니 우리 민주주의를 함께 갑시다.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데 세상의 국민들이 자기들을 그만 싸우세요 하고 있으니 이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냔 말입니다.